네, 지난 월요일 오후에 부산에서 한 70대 남성이 말기 암 환자인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20년 동안 심장질환을 앓았고 지난 4월엔 말기암 판정까지 받았는데요. 20년 동안 아내를 돌보던 남편이 지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가족을 간병하다가 살인 혹은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극적인 간병 살인 사건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하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 사회가 똑바로 직시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간병 살인 문제를 심층 취재해서 보도한 기자 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신융아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기자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그 서울신문의 기사를 봤는데 아주 좋은 기획 취재를 했더라고요.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1년 전에? 네네. 제가 속한 이제 탐사기획부에서 네. 이 내용을 주제로 잡고 한 3개월 가량 네, 이제 심층 취재를 했고요. 예.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상반기까지 이제 대법원 이제 판결문 열람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일어났던 간병 살인 사건들을 일단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사법부로 갔던 그래서 네네. 기록이 있는 거. 네네. 예. 그게 몇 건, 100 몇 건 정도? 108건. 108건? 네, 판결문 108건이 나왔고요. 네.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나를 네. 좀 찾아보기 위해서 예. 이제 그 가해자 분들을 가족을 오랫동안 간병을 하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들을 이제 만나러 다녔고요. 예. 네, 또 이제 현재 가족 간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만나고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병 살인 사건 참 표현부터가 참 뭔가 좀 그런데요. 네.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공간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지금도 좀 하나하나 좀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신문에서는 그 간병 살인을 키워드로 이제 정리를 했던데 제가 간략히 전해드리면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64.2세, 간병 기간은 6년 5개월, 그다음에 부부간 살해, 다툼에 대한 우발적 범행, 그다음에 10명 중 6명이 독박 간병. 그러니까 여기서 독박 간병이라는 것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혼자가 그렇죠. 네. 간병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우발적 범행으로 가고 그 대상은 주로 이제 배우자나 이런 경우가 많았다. 네. 그리고 주로 노인이었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그 108건 어떤 그 법원 기록도 정밀 분석을 하셨고 또 실제 이제 당사자도 만나서 취재를 하셨다니까 지금 기억에 가장 남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는데 네. 이분들의 이제 사건을 찾아다 보면 대부분 이제 가해자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던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그 다른 가족한테 어쨌든 최대한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 스스로 이 간병의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죠. 특히 네. 이제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하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유서를 이제 쓰시고 예. 이제 사실 본인도 따라서 이제 죽으려고 했던 분들이 많고 예. 이제 상당수는 이제 자식들한테 짐대지 말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직접 찾아 나섰던 사례들 중에 네. 보면 2016년 경기도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거기도 이제 거의 90이 다 된 어르신이 예. 이제 아내가 한 3년 전부터 치매에 걸렸는데 예. 이제 86인 아내를 혼자서 돌보다가 어이구. 네. 예. 끝내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본인도 뒤따라 가려고 이제 수면제를 다량 복용을 했으나 네. 그분은 이제 살아났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허.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끝까지 그 와이프 부인? 아내를 이제 혼자서 그 간병을 하기 위해서 공공 근로도 하고 그 나이에 그래요? 그렇게 하셨던 사례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90된 남편분이 네. 86된 그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죠. 네. 공공 근로까지 하면서 간병을 하다가 네. 지친 나머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먼저 보내고 본인도 이제 스스로 뭔가 그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다. 네네. 86 이래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막히는데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자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 물론 뭐 하나로 단순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네. 큰 원인 뭐로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예. 사실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가 소유의 집도 있고 연금도 나와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외적으로는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에 겪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이 상황이 지속이 될지 또 앞으로 병원비는 얼마나 더 들어가게 될지 또 자신의 건강도 사실 그렇죠.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떤 극한의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뭐 3년 병고안에 효자 효녀 없다 이런 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이다, 육체적으로 힘들다 이런 걸 떠나서 기약이 없다라는 지금 신 기자의 말씀이 어찌 보면 와닿는 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거기서 진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결국은 지치고 스트레스 받다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하나가 나와버리면 거기서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이 우발적인 경우였죠. 대부분이 우발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현실 진단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예요? 이 그 노인 그 요양 간병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고령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노인 간병 문제, 노노 간병 이 문제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사실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이제 노인분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요양 시설도 있고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도 이제 올해로 만 11년이 됐는데요. 요양원도 있고 요양 병원도 있고. 그렇죠. 병원이랑 요양원은 조금 다르긴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보호 시설은 많이 있지만 또 요양 보호사도 있지만 믿고 맡길 데가 없다라는 게 이제 가족들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양적으로는 많이 확대가 되긴 했지만 이제 질적으로 좀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어떤 이제 그 뭐 이제 간병이라든지 어떤 이제 어떤 뭐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뭐 요양 보호사도 이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150만 명이나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질도 당연히 좀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또 이 간병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사실상 쉴 수 없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집에서 간병할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가족 간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거의 10명 중 7명 이상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주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 기자 말씀에 따르면 어쩌면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질의 문제로 들어가면은 아직은 멀었고 또 당사자들이 어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간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간병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것이 그대로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어떤 이 그 간병 요양 시스템에 있어서 질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로 김성경님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요양원은 가지 않겠다고 하셔서 문제 아닌가요? 네. 이런 또 의견도 주셨고요.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이제 시설이 많다고 해도 그 역시 이제 좋은 시설, 사실 전국에 5,000개가 넘는 이제 요양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장기 요양 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제 그래도 대부분의 가족들이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 곳인데 그런 곳은 또 극히 일부예요. 전국에 한 2% 정도. 대부분이 민간이고. 네, 대부분이 민간이다 보니까 예, 예. 그 이제 지역에 따라서나 시설 면에서 이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요. 예. 또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낯선 환경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도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좀 받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중병 환자 이런 분들은 안 받으려고 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 더 자주 또 아하. 시설을 옮겨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예. 있다고 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사연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8265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도 대장암 사기로 입원 중이신데 건강보험으로 인해 병원비는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병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서 큰 부담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5063님은 저희 아버님께서도 요양병원에 6년 3개월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돈이며 시간이며 수시로 일어나는 응급 상황, 괴로움을 지켜봐야 할 상황, 눈물이 나네요. 저도 이해합니다. 오죽하셨겠습니까?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리고 문재인 케어로 해소가 안 되나요? 이 유튜브로 시원소주님은 또 이런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문재인 케어로 정말로 해소가 안 되나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아직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8265님이 보내주신 거에도 이제 나오는데 문재인 케어로 치료비라든지 일정하게 이런 것들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이제 확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네. 간병이나 이런 데서 아직은 좀 멀었으니까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해결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 이제 그 대안 이야기로 좀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이걸 네. 추진하던데 이게 뭐예요?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면 이제 병원이나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 집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같이 이제 돌보는 제도로 그래요? 가자는 것인데 네. 그러려면 사실 데이케어 센터 같이 이제 낮 시간 동안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단기 보호 시설이나 네. 가족들이 이제 휴식을 취할 때 이제 요양보호사가 와서 돌봐주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원활하게 환자마다 이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을 텐데 예. 그분들에 맞춰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네네. 되는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고령 환자에 대한 어떤 그 간병 계획을 세우고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돌보는 네네. 그런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케어 매니저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어떤 이제 지역별로 그 환자들을 어떻게 간병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케어 매니저 제도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라도 좀 확실하게 해서 좀 네.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신문의 신유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